하지만 이제는 질병입니다.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든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 각종 고혈압을 포함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3배 정도, 치매 발생률이 한 50% 이상,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0%까지 이를 정도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산을 많이 이렇게 탔기 때문에 잘 이제 타고 잘 걸었는데 산에도 이제 올라가면 빨리 지치고, 또 제가 팔림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들면은 빨리 지치고, 그래서 억지로 참고 이제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녹초가 되는 거죠, 몸이. 10년 전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은 순이님은 활동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는데요. 그럴 때 아무래도 허벅지 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이게 운동이라 생각하면 그냥 참고 갑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몸을 계속 움직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운동 삼아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시장에서 장을 본다는데요. 아이고 대라,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아이고 대라. 시장에 다녀오고 난 뒤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우, 다 힘들어요, 다 힘들고, 특히 다리가 많이 힘들고 뻐근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아파요. 몸 전체적으로 기운이 많이 없어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네. 이렇게 피로를 느끼시나요? 항상 그래요. 거울로 이렇게 보면 맨날 기운이 없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걸까요?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량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건강상의 문제, 즉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고 삶의 질이 저하되고 더 나아가서 각종 질병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사망률과도 연관되어 있는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계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변화라든지 호르몬 같은 내분비계의 변화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공통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의 근육은 30살 이후 매년 1%씩 빠지게 됩니다. 80대가 되면 근육량은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데요. 근감소증의 원인은 또 있습니다. 당뇨병 같은 경우에 인슐린 자체가 근육의 또 생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인슐린의 역할이 굉장히 분비가 떨어져 있거나 또 인슐린 감수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도 근감소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망률과도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이것은 이제는 이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7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남성 21.3%, 여성 13.8%가 근감소증이라는데요.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아쉽게도 근감소증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약제는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력운동 그리고 단백질을 포함한 적절한 식이 섭취가 가장 중요한 예방이자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게 통증을 달고 살았어요. 안 아픈 데 없이 아파서 일하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거든요. 아하, 파스를 몇 장을 붙이신 겁니까? 이 부분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욱신욱신 아플 때가 있어요. 뭐 어떤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뭐 물론 계단 같은 거 오르내릴 때도 힘들긴 하고 비탈길 걷기도 좀 힘들어요. 상민님은 4년 전 퇴행성 관절염 2기 진단을 받았는데요. 집에선 주로 누워서 지낸다고 합니다. 왜 나이 드시면 가죽만 남아가지고 살이 털레털레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려고 보니까
제 다리도 엄마처럼 그렇게 그 털레털레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 운동 좋아하시나요? 아주 싫어요. 전에 헬스장도 다니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헬스장 갔다 오면 다음날 아파서 여기 소파에 맨날 누워있다시피 하고 그랬어요. 근감소증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인을 우선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노화와 관계된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또 중요한 요소로는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떤 그 운동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 그다음에 영양 섭취가 굉장히 부족하신 분들은 근감소증이 조금 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미님이 점심 식사를 준비하시네요. 요리하는 걸 즐기지 않는 편이라 집에선 주로 간소하게 먹는답니다. 전에까지는 라면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아서 라면은 잘 안 먹는데 대신 국수는 또 많이 먹게 돼요. 육류는 자주 드세요? 자주는 안 먹어요. 그냥 뭐 모임이 있어서 먹는다거나 아니면 식구들 모여서 그때 육류 섭취하지 그냥 저 혼자서는 이렇게 뭐 치킨 같은 거, 고기 같은 거는 잘 안 먹어요. 생선류는 잘 드세요? 안 먹어요. 상미님의 생활 습관 이대로 괜찮을까요? 걷고 또 걷는 귀하신 몸이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는 이분. 49년생이고요. 이름은 김사몽이에요.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던데 하루에 보통 얼마나 걸으시나요? 평균 뭐 15,000보 정도는 가까이 걷죠. 뭐 잡념도 안 생기고 예,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몸에. 하루에 5,000걸음 걷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몽님은 3년 전부터 매일 2시간씩 걷기를 시작했다는데요. 그가 걷기 운동에 이토록 진심인 이유는 허리 때문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 4년 전 인공인대 수술을 받았는데요. 젊었을 땐 건강한 체격이었는데 수술 후 살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몸무게가 10kg 이상 줄었답니다. 아유, 나도 이렇게 조개할 때가 있었구나. 엉덩이 살이 빠져나가니까 앉아있는 게 우선 힘들죠. 딱딱한데 산에 한번 갔다가 다리 접쳐가지고 한 보름 동안 가까이 산에 가서 침 맞고 그러니까 그냥 낫더라고요.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도 넘어질 정도로 다리에 기운이 없다는 사몽님. 이유가 뭘까요? 유산소 운동은 전신 기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이제 키우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이틀에 한 번 정도, 주 3회 정도 체계적으로 해주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근력과 증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5번 했을 때 10초 이상 걸리거나 직선 1m를 걷는데 1초 이상 걸릴 경우, 또 양쪽 악력이 기준보다 낮으면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아리 굵기도 근감소증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줄자를 가지고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을 둘레를 재보시면 됩니다. 남자는 34cm, 여자는 33cm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근육이 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검사 받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그래도 참아야죠. 보니까 관절염이 좀 있긴 하신데 아직 뭐 수술할 정도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시긴 하던데, 근데 이제 생활하시면서 굉장히 통증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불편하시네요. 순이님은 퇴행성 관절염 2기로 진단됐는데요. 오늘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다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뭐 빨간 줄이 많아요, 그죠? 신체 수행 능력 검사 결과 순이님은 악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서 근감소증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자 일어서기 검사에서 16초가 걸렸는데 이건 되게 느린 거고요. 아마도 하지의 근력이 좀 많이 감소되어 있지 않나. 이게 아마 무릎 통증하고도 좀 연관이 돼서 하지 쪽의 그 근육량이 좀 많이 빨리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방사선을 투과해서 근육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피하 지방에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구별이 좀 되잖아요. 요 근육량을 측정해가지고 팔, 다리의 근육량을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근육량을 나타내는 골격근 지수는 4.61kg per square meter로 확인됐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검사에서 5.4kg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4.61이니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조금 심한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고 아직 나이가 젊으시니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이쪽 근육을 좀 집중적으로 키울 수 있는 근력 운동, 그와 더불어서 엉덩이하고 척추 주변 근육도 좀 충분히 같이 키워주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몸의 3대 근육은 둔근, 대퇴사두근, 척추 기립근입니다. 모두 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근감소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들 근육들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근육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점증적인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 근력이나 근육을 키운다고 해서 근력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육이 커지고 근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상미님의 몸 상태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상미님의 근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러니까 악력도 재보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검사를 했는데 둘 다 약간 근력이 떨어져 있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히 악력이 제일 이제 중요한 검사인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8kg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 그 근력이 감소됐다고 기준을 삼는데 13kg밖에 안 나오셨어요. 이게 굉장히 근력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이거 물 따는 거가 이 병 따는 게 잘 안 되시죠. 저 정도면 굉장히 힘이 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신체 수행 능력 검사 결과 근력이 정상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상미님의 근육량은 얼마나 될까요? 5.22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기준치보다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이 떨어져 있고 근육량이 또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에 해당되는 진단 기준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감소증 환자분이 되신 거예요. 아, 상미님도 근감소증이네요. 제가 보니까 별로 운동을 안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죠? 크게 운동 안 하기도 하고요. 그냥 바깥에서 그냥 활동하는 걸로 저는 그냥 운동한다 생각해서. 그거는 이제 활동이고 운동은 물론 아닌 거죠. 밖에 이제 뭐 장 보러 가시고 지하철 이제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이런 것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신체 활동인데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연골도 더 빨리 손상이 되고 또 근육도 약해지고 인대도 약해져서 결과적으로 관절을 더 빨리 손상시키는, 망가뜨리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어느 정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형태의 적절한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전신 건강도 개선되지만 관절 자체의 어떤 증상 개선에도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상미님의 식습관에서도 근감소증의 위험 요소가 발견됐습니다. 거의 대부분 채식하고 그 밥하고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탄수화물만 이렇게 드시면 근육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반드시 이제 단백질이 같이 좀 포함이 돼야 되고요. 좀 일부러라도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한국의 노인들을 보면 실제로 칼로리도 조금 부족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나이가 드실수록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 연령층을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70세가 넘어가면서 단백질 섭취량이 대략 그 권장량의 한 20% 이상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육 세포를 만들고 근육 섬유의 크기를 키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평소 잘 챙겨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며 건강관리를 해온 사묵님의 몸 상태도 궁금한데요. 근력을 측정해봤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악력이 28kg 이상 되셔야 돼요.
근데 측정을 해보니까 한 오른쪽은 25kg, 왼쪽은 26kg 정도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기준보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육량은 남자는 7.0kg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5.85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죠. 예, 근육량이 감소가 되신 겁니다. 근력과 근육량이 모두 감소해 근감소증으로 진단됐습니다. 걷기 운동 같은 유산소 운동은 근육을 늘리는 데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김상욱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걷는 운동을 해주셔서 굉장히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운동을 이틀에 한 번 정도, 주 3회 정도 체계적으로 해주신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근력과 증상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헛발을 좀 디드는지 뭐 해가지고 한 2번인가 넘어져가지고 네, 그 발목을 삐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씩 좀 고생 좀 했었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 그러면 넘어진 게 한 몇 번쯤 될까요? 2번? 낙상이 흔히 발생하는 신체 부위는 척추, 그 다음에 손목, 그리고 고관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에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간 치료나 이런 과정에서 거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과거에는 50%까지 이를 정도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았던 질병이 되겠습니다. 근력과 근육이 감소하면 돌발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신체 손상의 절반이 낙상 때문이라는데요. 근력 부족으로 넘어져 골절상을 입게 되면 거동이 어려워지면서 근육이 더 빠지고요.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나 당뇨 또는 심혈관 질환이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악순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근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근육도 좀 덜 생기기도 하지만 충분히 이제 운동을 많이 해주면 근육 양도 조금 늘어나고 근력이 개선이 돼서 훨씬 더 생활하시기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체 운동도 해서 근육을 늘려야 되지만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 그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들도 좀 같이 운동을 해주시면 또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감소증을 진단받은 귀하신 몸들에게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하라는 긴급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근감소증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운동과 더불어서 단백질을 적정량 공급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우리나라 일반 성인은 체중 1kg당 0.8g, 65세 이상 어르신은 1.2g의 단백질을 하루에 섭취하는 걸 권장하는데요. 저의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보면 체중의 0.8을 곱하면 64g의 단백질을 하루에 먹으면 되는 거네요. 몸무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량은 각자 다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요. 단백질 섭취량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단백질의 양을 말한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인데 40g 정도 되고요. 요거 탁구공 크기만한 거 하나 정도 되는 양인데 요거 드시는 게 8g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랑 영양가가 똑같은 게 두부 같은 경우는 5분의 1모 80g 정도 되는 양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단백질 8g을 함유한 각 식품의 양을 나타낸 겁니다. 식품에 따라 단백질 함량이 다르죠.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 식품을 골고루 드시되 어육류는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해서 포화지방 섭취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한 끼 식사량도 중요한데요. 귀하신 3분 모두 권장 칼로리에 못 미치는 식사를 하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식사량이 적어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체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단백질도 에너지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적절한 열량과 충분한 단백질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드셔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잘 드셔야지만 몸에 있는 체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근육이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운동 처방입니다.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생활도구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해볼게요. 그리고 양옆으로 계속 벌리는 힘을 한 상태에서 가슴으로 당겨보겠습니다. 당겼다가 하늘로 위로 쭉 올려주실게요. 그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귀 뒤, 뒤통수 아래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쪼아줘요. 수건 양쪽 끝을 잡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서 머리 위, 목 뒤로 가져가는 동작을 이어서 하는데요. 어깨와 등, 가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수건을 팽팽하게 잡은 채 천천히 동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생수병을 이용한 운동입니다. 몸을 살짝 숙인 상태에서 이 생수병을 갖고 팔을 옆으로 들었다가 내렸다. 예,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접을 거예요. 생수병을 한 손씩 옮겨드는 동작을 하다 보면 어깨와 등 근육에 적당한 자극이 생깁니다. 쭉. 순이님과 상미님처럼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운동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네. 처음에는 작은 거라서 가벼운 줄 알았는데 그쵸. 운동을 해보니까 꽤 이게 무겁다는 느낌이 많이 많이 들어요. 무겁죠. 네. 그래서 더 무거운 걸 하면 안 돼요. 지금 근감소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근피로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너무 높은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의 피로도가 빨리 오고 오히려 다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자세. 여기서 더 무게를 한다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허리를 튼다거나 아니면 목이 제껴진다거나 여러 가지 보상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면 근섬유에 미세한 손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근육통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때 위성세포가 근섬유를 보수하는데 이전보다 더 굵고 강하게 만듭니다. 이번엔 하체 운동인데요. 당나귀가 뒷발질하는 모습을 닮아 동키킥이라고 부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밀대 몸을 기댄 뒤 발 뒤꿈치가 하늘을 보도록 다리를 뻗으면 엉덩이와 뒤쪽 허벅지가 자극됩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픈 분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근력 운동입니다. 운동은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낮은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관절이나 뼈에 통증이 생기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합니다. 어깨와 등, 엉덩이와 허벅지를 강화하는 9개의 동작을 매일 하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운동을 하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호르몬의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인슐린의 효과도 증가시켜주고 지방세포를 줄여줘서 비만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이오카인도 있고 뇌유발 성장 인자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뇌세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작용들이 최근에 쏙쏙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은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근육에서 분비됩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해서 일명 마법의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근육의 크기를 유지하는 것 외에도 암세포를 억제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니 근력 운동을 할 이유가 더 확실해졌네요. 유산소 운동만 했던 사묵님은 처방받은 운동을 매일 실천하면서 근력 키우기에 열심입니다. 운동 안 하던 근육이라 좀 아프고 저기를 한데 몇 번씩 하니까 좀씩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 해가지고 요 근육 단련시켜야죠. 단백질 권장량에 맞춰 식단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시네요. 뭐 두부 부침이라든지 계란 이런 거 가끔가다 생선도 구워 먹고 옛날에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먹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양을 좀 늘려서 먹고 그러니까 그래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럴 줄 알았더니 또 운동도 많이 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그냥. 다리를 쓰는 게 힘이 들고 쉽게 바닥이 나는 체력을 가진 순이님. 심한 단계의 근감소증으로 진단됐었죠. 솔루션 시작과 동시에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하진 않되 적당한 자극이 되는 강도를 유지하는데요. 그러자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운동할 때 처음에는 살짝 아팠어요. 그런데 하니까 가벼워진다는 걸 느꼈거든요. 지금은 통증은 거의 없어요. 지금 기간은 짧지만 변화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제가 움직일 때도 보면 동작이 조금 더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 근력이 조금 탄력이 생겼다는 걸 조금 느껴요. 순이님은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을 즐겨 드신다네요. 단백질 이외에도 우리가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근육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는데 단백질 합성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햇빛을 통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합성이 되긴 하지만 항상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여러 음식에서도 비타민 D를 일부분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도 있을 수 있고요. 좀 부족한 경우는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순이님의 일상엔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세 분의 귀하신 몸들은 처방받은 식단과 운동을 매일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올렸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분이 없이 이어진 귀하신 몸들의 도전. 14일간의 여정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귀하신 몸들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운동을 하시면서 네. 좀 불편하시거나 뭐 그런 데는 없으셨나요? 네, 운동이 뭐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과격한 운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네네. 운동이 힘들다는 거는 뭐 크게 못 느꼈는데 네. 무릎이 통증이 조금씩 이렇게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오히려. 네네. 그러시구나. 운동을 하실 때 네. 그래도 무릎에 조금 부담이 간다 싶은 운동을 빼고 다른 형태로 무릎에 부담이 좀 덜 가는 형태로 또 변형을 하셔서 피하셔도 돼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도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그 통증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정도의 이러한 그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관절을 움직여주면 관절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또 연골에도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식단도 조절하시고 운동도 네. 꾸준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오늘 성적표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네. 의자에서 5번 일어서기 검사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16초나 걸렸거든요. 저게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네, 하실 저기 때. 되게 통증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번에 9초 와. 굉장히 줄으셨어요. 정상 범위로 네. 들어오셨고요. 솔루션 전과 후 순이님이 앉았다 일어나는 속도가 눈에 띄게 개선된 게 보이시나요? 무려 7초나 단축됐습니다. 보행 속도도 향상돼 정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등속성 근력을 저희가 측정을 한 건데요. 쪽에 있는 무릎을 펴는 근육 같은 경우가 오른쪽은 50%, 53%가 향상이 됐고요. 왼쪽은 거의 2배 이상 100%가 향상이 되셨어요. 왼쪽 다리의 근력은 전보다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순이님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신체 수행 능력 검사의 모든 항목에서 순이님은 만점을 받았습니다. 근육량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골격근 지수를 재보니까 네. 4.61로 근육량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4.9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동은 습관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한 2주 정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습관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거를 꾸준히 잘 유지를 해나가시면
정말 건강하게 네.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리가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 뭐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마음도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고 순발력이 되살아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입가에 미소가 스마일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후 상미님의 몸의 근육량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 재보니 5.21에서 한 5.22. 물론 약간 늘어나 보이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변화가 없었고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노력을 했는데 근육량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안 늘었어요. 네,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력은 좋아지고요. 지금도 단백질이 그 근육이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하게 되면 근력과 신체 수행 능력은 조금 빠르게 호전이 되지만 근육량은 좀 천천히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를 보면 이미 근력과 신체 수행 능력은 기준치를 넘어서서 향상이 됐고요. 근육량도 점차적으로 향상돼 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력 검사 결과 악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른손 힘은 10kg이나 향상됐네요. 앉았다 일어나기 검사에서는 약 3초를 단축해 정상 수치가 됐고요. 등속성 검사에서도 다리를 구부리는 힘과 펴는 힘 모두 솔루션 전보다 큰 폭으로 향상됐습니다. 근육이 느는 속도는 굉장히 좀 느리거든요. 그 대신에 이런 지금 보셨듯이 근력은 되게 빨리 향상이 되고 신체 기능도 빨리 향상이 됩니다. 지금 이 근육량 지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등생이시고요. 굉장히 또 전에는 막연히 운동하는 게 이게 근력이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식단 개선하는 그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진행했던 점이 저한테는 엄청 플러스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은 뒤 근력이 떨어져 고민이었던 사묵님.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헛발을 좀 디드는지 뭐 해가지고 한 2번인가 넘어져가지고 예, 그 발목을 삐고 그래가지고 한 보름씩 좀 고생 좀 했었거든요.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시급했는데요. 결과는 어떨까요? 한 2주 정도 운동을 했는데도 특히 왼쪽 같은 경우는 무릎을 구부리는 근육은 한 29%, 왼쪽은 한 85%까지 향상이 됐어요. 네. 2주간의 솔루션 동안 양쪽 다리의 근력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하지의 이 대퇴부 근육의 근력이 저 정도 향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체 수행 능력도 눈에 띄게 개선됐습니다. 70대 연세에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체성분 검사 결과 다리 근육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묵님은 낙상 위험에서 조금 멀어지셨네요.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또 열심히 해보면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잘 참여한 것 같아요. 요즘 굉장히 수명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더 관심 있는 거는 건강 수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그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또 건강 수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삶의 질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이 됐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 60세 노인이 65세 이렇게 70세 때 많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50세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